기억나지? 너 때문에 나는 3년간 감방에서 썩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치도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목소리야. 그 차가운 목소리. 나는 1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707특임 단원의 본능이 10년 만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평화로운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웨딩샵에서는 따뜻한 조명 아래 두 명의 여성이 하얀 드레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윤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6세의 나이에 맞이하는 첫 결혼, 그것도 평범한 요가 강사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윤서야, 정말 예쁘다. 도연이가 보면 기절할 것 같아. 친구 남이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윤서의 오랜 친구로 내일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했지만 윤서에게는 미란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너 덕분에 이 드레스도 찾았고.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젠 평범하게 살고 싶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웨딩샵을 나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내일 식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서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윤서야,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더라?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 오제만에 대해서는 미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 출신으로 딸을 혹독하게 키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축하한다고 하셨어. 예전처럼 잔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윤서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특히 윤서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아버지 오제만과 마주 앉았습니다. 64세의 오제만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군인 특유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잘 치러라. 오제만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에 가까웠지만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서로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오제만은 딸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의 활약, 그리고 그 후 평범한 삶을 선택한 딸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이는 좋은 놈이다. 너를 잘 알아봤어. 오제만이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김도연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도연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순진하지만 정의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윤서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도연은 윤서가 요가 강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707특임단이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에서 윤서는 인기 강사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머니들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면 윤서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한 수강생이 물어보면 윤서는 항상 그냥 평범하게 복무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요가 동작 설명으로 넘어가곤 했죠.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윤서가 아닌 김윤서로서의 새로운 인생 말입니다. 휴대폰에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일 보자. 사랑해.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도연아. 하지만 윤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고 오늘이 자신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긴장한 표정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오윤서. 오늘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윤서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한 윤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서야, 정말 오늘 너무 예쁘다. 도연이가 울지도 몰라. 미란의 말에 윤서는 웃음을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예식장 로비에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윤서의 요가 수강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축복의 마음을 담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식 시작 30분 전쯤 예식장 입구로 수상한 남성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5명 정도 되는 이들은 예식장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식장 안내 직원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신랑분 측 하객이신가요? 그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네, 도연이하고 사업상 인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축하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남성 무리의 중심에는 박치도라는 41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치도는 예식장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신부 사진 좀 봐. 치도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걸린 윤서와 도연의 웨딩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군대 나왔다며? 치도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짜요? 여자가 군대를? 옆에 부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치도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더군. 웃기지 않아? 저 얼굴에 총이라도 쐈겠냐? 치도의 말에 주변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치도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 어느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자신을 체포한 그 여성 특임대원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의 굴욕과 분노가 지금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아버지 오재만과 함께 입장하는 윤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윤서는 정말 아름다웠고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치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그때 그년이야. 분명해. 치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10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윤서는 버질로드를 걸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니 윤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윤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례가 시작되고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치도 일행은 계속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그들의 존재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서의 요가 수강생인 아주머니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예식장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나?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치도 일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듯한 시선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저 오윤서는 김도연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치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 여자 진짜 군대 나온 게 맞나? 저렇게 약해 보이는데? 예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치도 쪽으로 쏠렸습니다. 주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는 치도 쪽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을 감추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의 뇌리에는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윤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치도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남자에게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급히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은 두 분의 소중한 날입니다. 조용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도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이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결혼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입니다. 예식장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주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식순을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지 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도 일행의 시선은 여전히 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하객들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윤서는 도연을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도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언제였지?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그녀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축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란의 대학 동기가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예식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치도는 동료들과 계속해서 수군거리며 윤서를 조롱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웃기네. 군대 나온 티가 전혀 안 나잖아. 치도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그냥 평범한 아가씨 같은데 뭔 특수부대래요? 다른 부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치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러운 단속에 걸린 그날 말입니다. 그때 자신을 체포한 것은 젊은 여성 특임대원이었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주례의 훈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주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치도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도는 예식장 뒤편으로 나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야, 맞다. 확실해. 저 여자가 그때 그년이야.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확실해요? 물론이지. 얼굴을 잊을 수가 있나? 10년간 꿈에서도 봤는 걸. 통화를 마친 치도는 다시 예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야들아, 준비해. 오늘 끝장을 보자. 주례의 훈화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폐식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신부 양반. 잠깐만. 예식장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려 했지만 윤서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도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10년 전에 송파에서 일한 적 있나? 그 순간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송파라는 지명이 어떤 기억을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치도는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707특임단이라는 말도 모르겠다는 거야? 치도의 말에 예식장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부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송파 707특임단,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다른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치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치도야. 기억 안 나? 2014년 9월 15일 송파구 석촌동 골목길에서 말이야. 그 순간 윤서의 뇌리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불법 도박장 단속 작전, 도주하려던 조폭 두목,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체포했던 그 남자. 바로 박치도였습니다. 아, 윤서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이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지,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말입니다. 치도는 윤서의 표정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억나지? 너 때문에 나는 3년간 감방에서 썩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라는 급히 예식장 직원에게 보안 요원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윤서와 치도 사이에 서려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하지만 윤서는 도연을 뒤로 밀며 치도와 마주 섰습니다. 그 일은 내 직무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죠. 윤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요가 강사의 온화함 대신 군인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치도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목소리야. 그 차가운 목소리. 나는 1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707특임 단원의 본능이 10년 만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평화로운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치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그 순간 예식장 뒤쪽에서 보안 요원 2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미리 연락한 덕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치도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치도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며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난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명확한 위법 행위가 없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서는 치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특임대원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자신의 결혼식장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윤서 옆에 섰습니다. 윤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날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아, 내가 설명할게. 일단 진정해. 윤서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치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도는 보안 요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지만 오윤서,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며 예식장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치도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내 복수가 망가질 뻔했어. 치도의 주먹이 도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도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치도의 주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치도의 주먹이 도연에게 닿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치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윤서의 외침과 함께 치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조폭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 것입니다. 예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윤서는 치도의 팔을 비틀며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으악! 치도의 비명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어머, 신부가 기술을 썼어.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윤서의 요가 수강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의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윤서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치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윤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역시 너야. 10년이 지났어도 실력은 그대로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드레스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 오윤서가 아닌 707특임단 대원 오윤서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윤서가 도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야, 너 대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윤서와 방금 전 치도를 제압한 윤서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치도를 붙잡으려 했지만 치도는 다른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맛보기였어. 다음엔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 올게. 치도가 윤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남이란 씨, 하객들을 대피시켜 주세요. 윤서가 미란에게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인의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즉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로비로 대피해 주세요. 곧 정리하겠습니다. 미란의 안내에 따라 하객들이 하나둘씩 예식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치도의 부하들이 그를 부축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도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윤서,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망칠 차례야. 윤서는 치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이에요. 불법을 저질렀으니 대가를 치른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어. 그 차가운 성격 말이야. 치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도 지킬 게 생겼잖아. 저 순진한 남편 말이야.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치도가 도연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이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당신과 내 사이의 일입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치도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과 함께 예식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오윤서. 결혼 축하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 치도의 마지막 말이 예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과거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너는 대체 누구야? 도연의 물음에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치도 일행이 예식장을 나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로비로 대피했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은 여전히 예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시선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윤서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방금 그 일이 정말 내가 한 거야? 도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온화한 윤서와 방금 전 치도를 제압한 윤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재만이 묵묵히 윤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과거가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윤서야, 괜찮니? 오재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재만의 눈빛에서 무언의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급히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너 정말 707특임단 출신이었어? 미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미란아. 말하지 못해서. 윤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식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분들이 경비를 따돌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직원의 말에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도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가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특임대원의 명령조였습니다. 하객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치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것이 칼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윤서, 이번엔 제대로 끝장을 보자. 칼을 들고 왔어.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뒤로 물러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란이 급히 112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윤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윤서, 내가. 하지만 치도가 칼을 휘두르며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방해하지 마. 치도의 칼끝이 도연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 도연이 고통스럽게 외치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윤서가 급히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깊지 않아. 윤서가 도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도는 피 묻은 칼을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재미있어지는군. 오윤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망가뜨려 주겠어. 윤서는 조심스럽게 도연을 미란에게 맡겼습니다. 미란아, 도연이 좀 부탁해. 그리고는 자신의 웨딩드레스 치마를 찢어 올렸습니다. 움직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만둬, 박치도. 윤서가 치도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특임대원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상대는 나야.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 무고한 사람들? 치도가 비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잃은 3년을 생각해봐. 내 조직, 내 명예, 모든 것을 잃었어. 치도가 다시 칼을 휘두르며 윤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치도의 칼이 내려오는 순간 윤서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치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완벽한 회피와 반격이었습니다. 으악! 치도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윤서의 손목 꺾기에 당한 것입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쟁강거리는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치도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707특임단 대원 오윤서.
임무 개시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특임대원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조폭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항하지 마. 윤서가 치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무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 그녀의 말투에는 법 집행관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도는 바닥에 엎드린 채 윤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역시 그때 그 실력이 맞구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치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란의 부축을 받으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성이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치도를 제압한 채로 경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는 이제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것은 진정한 강인함이었습니다. 경찰이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치도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고 다른 부하들은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듯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선임 경찰관이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조폭을 제압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윤서입니다. 전 707특임단 소속이었고 이 남자는 박치도로 흉기를 사용해 제 남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윤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군인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윤서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은 경찰 내에서도 전설적인 부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707특임단이라고 하셨나요? 경찰관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분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도는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지면서도 윤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오윤서, 너는 더 큰 것에 얽혀 있어. 내가 나가면. 하지만 경찰관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말이 끊어졌습니다. 윤서는 치도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더 큰 것에 얽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예식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서는 도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윤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서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넌 내 사람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윤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아, 너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잖아. 내가 숨긴 게 너무 많아.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0년간 감춰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 도연이 윤서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냐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재만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오재만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재만은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과거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특히 707특임단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래. 차라리 당당하게 살아라. 오재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나는 내 친구야.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윤서는 한참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무서웠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특히 도연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윤서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왜 다르게 봐? 미란이 윤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 친구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다니.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서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윤서 씨인가요? 저는 국정원 김 과장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치도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통화를 마친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결혼은 취소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인터넷에는 웨딩드레스 입은 특임대원 신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하객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SNS에 퍼지면서 윤서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윤서야, 인터넷 봤어? 미란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완전 화제야. 전설의 여성 군인, 결혼식장의 액션 히어로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어. 윤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 국정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도연은 윤서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들지?
도연의 따뜻한 위로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함께 견뎌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연의 말에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도연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서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국정원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4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윤서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윤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일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윤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치도 건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사건이요? 윤서가 되물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법 도박장 단속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전이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파일을 꺼내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박치도의 도박장은 북한 자금 세탁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단순 도박 혐의로만 처리됐습니다. 윤서는 파일을 넘겨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체포했던 사건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박치도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북한 자금 세탁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후 조직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윤서가 궁금해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최근 그 조직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당신의 정체가 노출된 만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말을 잠시 멈추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윤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호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도연과의 평범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는 마세요. 상황이 언제 악화될지 모르니까요. 김 과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입니다. 위급할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선 윤서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어떻게 됐어?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도연 옆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내 때문에 너까지. 아니야, 윤서야.
도연이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국가를 위해 일했던 건데 그 대가로 이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어.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오재만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서야, 집에 좀 와볼 수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윤서와 도연은 오재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재만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앉아라, 둘 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오재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사실 나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네. 윤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오재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너의 작전, 그것은 내가 요청한 것이었어. 윤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작전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청하셨다고요? 당시 나는 국방부 정보부서에 있었어. 북한 자금 세탁 루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박치도의 도박장이 그중 하나라는 정보를 입수했지. 오재만의 설명에 윤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공개할 수 없었지. 오재만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윤서가 위험에 처한 이유도 내 책임이 크다. 오재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나야.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오재만은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10년간 수집한 자료들이야. 그 조직의 실체와 북한 자금 세탁 루트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윤서는 파일을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어제 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지. 오재만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로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나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오재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하지만 위험한 일이 될 거야.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윤서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결정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 결혼식을 망친 그들의 명예는 내가 직접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김 과장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윤서 씨, 국가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 법원에서는 북한 자금 세탁 조직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제공한 증언과 아버지 오재만의 자료 덕분에 10년간 숨어있던 거대한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박치도는 주동자가 아닌 이용당한 피해자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 터널의 끝을 본 듯한 평안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윤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오윤서 씨,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기분이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윤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 결혼식을 망쳤지만 제 명예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윤서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평범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힘든 1년이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도연은 재판 과정 내내 윤서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했고 사업에도 지장이 있었지만 한 번도 윤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의 용기와 정의감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나고 윤서와 도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채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야, 이번엔 정말 평범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 미란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이제 내 과거를 쫓아올 사람은 없으니까. 결혼식 전날 윤서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군 제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독특한 의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그런 옷을 입을 거야?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숨기지 않을 거야. 707특임단 출신 오윤서가 김도현과 결혼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야. 결혼식 당일 작은 채플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의 요가 수강생들도 몇 분 참석했는데 이제는 선생님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윤서가 입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 제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윤서의 모습은 정말 독특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신부다운 우아함과 군인다운 당당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재만과 함께 버질로드를 걷는 윤서를 보며 하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오윤서, 정말 멋진 신부입니다. 한 하객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도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윤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첫 결혼식에서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감동과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윤서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후 더욱 깊어진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례는 윤서의 옛 상관이었던 707특임단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용감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오윤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김도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도연도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 김도연은 707특임단 출신 오윤서를, 요가 강사 오윤서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모습의 오윤서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키스를 나누는 순간 채플 안에서는 박수와 축하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의 악몽 같은 결혼식과는 정반대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윤서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져요. 우리 딸도 선생님처럼 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사회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오재만도 축사를 했습니다.
내 딸은 나라를 지켰고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도연이,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과 사위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윤서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제 결혼식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윤서의 말에 하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신혼부부가 된 윤서와 도연은 조용한 펜션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내 모든 것을 받아줘서. 윤서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윤서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몇 달 후 윤서는 요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회복 요가라는 이름의 수업이었는데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윤서의 수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윤서를 도연이 반겼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보람있더라.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오윤서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이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 도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